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67세 강선옥님의 실화 사연입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요? 저와 제 집은 더 이상 그들과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 저는 마을 경로당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장기판 위로 먼지가 날리고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렸죠.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어요. 옆에 서 있던 조카 사위 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입술을 떨었어요. 그는 분노와 울음을 동시에 터뜨렸죠. 경로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의 시선이 저와 민석을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표정엔 티끌만큼의 동요도 없었죠. 차갑고 단호하고 결연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저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정말 이제는 끝이에요.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새벽 5시였어요. 침대 옆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고 있었죠. 저는 몸을 일으키며 허리를 한번 폈어요. 뼈마디가 뚝뚝 소리를 냈어요. 방 안 공기는 차가웠고 벽지에 번진 물자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눅눅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저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좁고 어두웠어요. 천장 전등이 바람에 덜컹거렸죠. 저는 불을 켜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자 손목 관절이 욱신거렸어요. 수십 년간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 손목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젠 빵집 보조로 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기름과 밀가루가 뭉친 앞치마, 굳은 살 박힌 손, 항상 정리된 단정한 머리망. 그게 제 전부였어요. 거실로 나와 멈춰버린 괴종시계를 바라봤어요. 시계는 남편이 돌아가신 그날부터 멈춰 있었어요. 저는 시계 앞에 선 채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손수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시동생들까지 뒷바라지했어요. 모두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모두를 책임졌어요. 큰이모 계세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조카 사위 민석이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 토목 하청업자인 그는 언제나 급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옆엔 제 조카딸 혜진이 서 있었어요. 혜진은 눈을 피하며 작게 웃었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물었어요. 민석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죠.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큰이모 사실은요, 요즘 일이 좀 안 풀려서요. 민석이 말했어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 공사비가 밀려서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담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큰이모 집 명의를 잠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정말 금방이에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몸이 굳었어요. 집 명의를 빌려달라고요? 이 집은 제가 평생 일해서 지킨 유일한 재산이에요. 40년 된 다세대 주택이지만 저에겐 남편과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죠.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혜진은 눈을 내리깔았죠. 큰이모 제발요. 저희 정말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2번 다시 부탁 안 드릴게요. 민석이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한테 집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어디 가서 살아? 안 된다니까.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혜진을 돌아보며 눈짓을 했죠. 혜진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큰이모. 그럼 저희 그냥 갈게요. 그들은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괴종시계를 바라봤어요.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고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그렇게 그날 아침은 지나갔어요. 오후 3시였어요. 빵집 안은 따뜻한 빵 냄새로 가득했어요. 오븐에서 막 구워낸 식빵이 철판 위에 놓여 있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빵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참았어요. 일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단골 어린이 지훈이가 들어왔어요. 8살 꼬마는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저는 웃으며 지훈이를 맞이했어요. 어서 와, 지훈아. 오늘은 뭐 사러 왔어? 크림빵이요. 엄마가 사오래요. 지훈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저는 크림빵을 봉지에 담아주며 물었어요. 학교는 잘 다녀? 네. 그런데 아줌마, 어제 아줌마 집 앞에서 민석 아저씨 봤어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민석이를 봤다고? 네. 어떤 아저씨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민석 아저씨가 집만 뺏으면 된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집만 뺏으면 된다고요? 제 집을 뺏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손에 든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죠.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어요. 괜찮아, 지훈아. 여기 크림빵. 지훈이는 빵을 받아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제 마음속엔 섬뜩한 싸늘함이 퍼졌어요. 민석과 혜진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집 명의를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아예 빼앗으려고 했던 거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벗었어요. 사장님께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빵집을 나섰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하늘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골목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고 멈춘 괴종시계만 저를 맞이했죠.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민석과 혜진이 정말 제 집을 뺏으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어요. 시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조카들까지 챙겼죠. 하지만 그들은 제게 무엇을 돌려줬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고 저는 혼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엔 아무도 없었고 고요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혜진이 서 있었어요. 혜진은 웃으며 말했어요. 큰이모, 아침 일찍 죄송해요. 민석이가 큰이모 댁에 좀 들러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혜진은 조금 불편한 듯 웃음을 지었죠. 들어와. 저는 짧게 말하고 거실로 향했어요. 혜진은 민석과 함께 들어왔어요. 민석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큰이모,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저희 완전히 망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를 바라봤어요. 제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죠. 안 된다고 했잖아.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혜진은 옆에서 저를 설득하려 했죠. 큰이모,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명의만 잠깐 빌려주시면 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희가 대출을 못 갚으면 내 집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열어 종이 한 장을 꺼냈죠. 이거 보세요. 계약서예요. 저희가 확실히 갚을 거라고 보증하는 거예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읽지 않았죠. 저는 종이를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어요. 나가.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 민석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일어서며 소리쳤죠. 큰이모, 저희가 이렇게 애원하는데 왜 이러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뭐든지 해줘야 돼? 내 집까지 내놔야 해? 저는 맞섰어요. 민석은 주먹을 쥐었고 혜진은 그를 말렸어요. 오빠 그만해. 가자.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쾅 닫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어요. 지훈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만 뺏으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웠고 분노했어요. 밤 10시였어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죠. 민석과 혜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 가슴은 답답했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멈춘 괴종시계 앞에 서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작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빵집으로 가다가 골목에서 넘어졌어요. 젖은 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며 제 몸이 바닥에 쓰러졌죠. 무릎과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부축해줬어요. 저는 겨우 집으로 돌아왔고 침대에 누웠어요. 다리엔 멍이 들었고 몸은 온통 아팠어요. 오후 4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큰이모 계세요? 민석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문을 열고 들어왔죠. 민석과 혜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큰이모 괜찮으세요? 다쳤다고 들었는데.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가. 큰이모,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병원 가셔야죠. 민석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그냥 나가줘.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혜진도 옆에 앉았죠.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큰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저희 정말 어려워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 가면 파산이에요. 그래서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 집 파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정리하세요. 저희 이름으로 다시 집을 사두면 큰이모도 불편할 일 없을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제 집을 팔라고요? 그것도 그들 이름으로 다시 사두겠다고요? 미쳤어? 저는 소리쳤어요. 민석은 얼굴을 찡그렸어요. 큰이모,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집 낡았잖아요. 벽지도 곰팡이 슬고 천장도 덜컹거리고. 새 집으로 옮기는 게 나을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집이라고. 저는 분노에 떨었어요. 혜진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큰이모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도와준다고? 웃기지 마. 너희는 내 집을 빼앗으려는 거잖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혜진을 데리고 나갔고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어요. 방 안 공기는 눅눅했고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파스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가치해진 것 같았어요.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남은 건 낡은 집과 배신뿐이었죠.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흐느꼈어요. 멈춘 괴종 시계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시계 앞으로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열자 안쪽에 작은 가계부 장부가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장부였죠. 저는 장부를 꺼내 펼쳤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오래전 제가 빌려줬던 돈의 기록, 땅 문서 사본, 조카들이 서명했던 차용증이 나왔어요. 제 손은 멈췄고 눈은 커졌어요. 이게 뭐지? 저는 장부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침 8시였어요. 참새 지저귀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렸어요. 저는 가계부 장부를 손에 꽉 쥐고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장부를 읽고 또 읽었죠. 모든 증거가 여기 있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명확했어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저는 참았어요. 저는 현관문을 나서 골목을 걸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늘은 맑았죠. 문구점에 도착했을 때는 9시였어요. 문구점 주인 윤도자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그녀는 마을에서 법무사 일을 겸하며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죠. 저는 문구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선옥 언니. 도자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도자야, 좀 급한 일이 생겼어. 도와줄 수 있어? 도자는 제 표정을 보고 진지해졌어요. 그녀는 의자를 내밀며 말했어요. 앉아. 무슨 일인데? 저는 가계부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도자는 장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죠. 언니, 이건... 응. 남편이 남겨둔 거야. 내가 빌려줬던 돈, 땅 문서, 차용증 다 여기 있어. 도자는 장부를 자세히 읽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언니, 이건 빼박이에요. 이 차용증들 오히려 저들이 언니 재산을 못 건드려요. 법적으로 언니가 우위에 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요? 제가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이 서류들 복사해서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해야죠. 혹시 언니 모르게 명예 이전 시도한 흔적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도자는 빠르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언니. 제가 다 알아볼게요. 도자는 장부를 들고 안쪽 사무실로 향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어요. 이번엔 끝을 볼 거예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1시간 뒤 도자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언니 확인했어요. 등기부등본엔 아직 아무 변화 없어요. 하지만 민석이 대출 상담받은 흔적이 있어요. 언니 집 주소로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역시 그들은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언니가 자산을 본인 명의로 재정리해야 해요. 그리고 차용증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가족 앞에서 공개할 수도 있고요. 도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마음속엔 분명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도자야, 다음 주에 집안 제사가 있어. 그때 다 공개할 거야. 도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 확실해요? 가족들 앞에서 그러면 난리 날 텐데. 그래야 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해. 그래야 저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자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알겠어요, 언니. 제가 필요한 서류 다 준비해 둘게요. 언니는 그냥 당당하게 나서세요. 저는 도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함이 느껴졌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문구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저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다리는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빵집 앞을 지나갈 때 지훈이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아줌마, 다리 괜찮으세요? 응, 지훈아. 괜찮아.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훈이는 신나서 뛰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곧 끝날 거야. 조금만 참자.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어요.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어요. 멈춘 괴종 시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저는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제 편을 들어줬겠죠. 저는 남편 사진을 들고 작게 말했어요. 여보, 나 이번엔 정말 끝장 볼 거야.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제사 날을 떠올렸어요. 친척들이 모두 모일 거예요. 민석과 혜진도 올 거고요. 저는 그날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제 손은 떨리지 않았고 마음은 결연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음식을 장만하고 집안을 청소했죠. 다리는 아팠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자는 매일 전화로 준비 상황을 알려줬어요. 모든 서류가 준비됐고 등기부등본도 정리됐어요. 저는 안심했어요. 제사 전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저는 긴장됐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죠. 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제 인생이 바뀌는 날이에요. 저는 그렇게 다짐하며 잠들었어요. 제사날 아침 새벽 6시였어요. 까치 울음소리가 마당에서 들렸고 저는 눈을 떴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날이니까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은 평온했어요. 저는 거실로 나와 제사상을 준비했어요. 과일을 깎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였어요. 부엌엔 기름 냄새가 가득했고 저는 땀을 흘리며 일했어요. 오전 10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죠. 저는 그들을 맞이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민석과 혜진이 도착했어요. 민석은 양복을 차려입었고 혜진은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그들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죠. 큰이모 안녕하세요. 혜진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와. 들어가.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고 다른 친척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곧이에요. 곧 시작될 거예요. 밤 9시 제사가 시작됐어요. 낡은 전등 불빛이 제사상을 비췄고 친척들은 상 앞에 둘러앉았어요. 저는 제일 앞에 앉아 절을 올렸어요. 제 손은 조금 떨렸지만 제 표정은 담담했어요.
절을 마치고 술잔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어요. 친척들이 저를 바라봤고 거실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말했어요.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혜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죠. 오늘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꼭 밝혀야 할 일이 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친척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긴데? 한 친척이 물었어요. 저는 거실 한쪽에 놓아둔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가방 안엔 가계부 장부와 도자가 준비해준 서류들이 들어있었죠. 그동안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 한 이들의 얼굴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려 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장부를 꺼내 제사상 옆 탁자 위에 놓았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장부로 쏠렸고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건 제 남편이 남겨둔 가계부예요. 여기엔 제가 빌려줬던 돈, 땅 문서, 차용증이 모두 기록돼 있어요. 저는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친척들은 앞으로 다가와 장부를 들여다봤어요. 민석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혜진은 손을 떨었어요. 민석, 혜진. 너희가 내 집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너희는 포기하지 않았지. 오히려 내 집을 빼앗으려 했어. 저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석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 아이가 무심코 말했어. 민석 아저씨가 집만 뺏으면 된다고 했다고.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너희의 행동을 보니 사실이었어. 저는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어요. 도자가 준비해준 등기부등본과 대출 상담 기록이었죠. 여기 증거가 있어. 민석이 내 집 주소로 대출 상담을 받았어. 내 허락도 없이 말이야.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친척이 민석에게 물었어요. 민석아, 이게 사실이야?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주먹을 쥐고 고개를 숙였죠. 혜진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큰이모, 저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 같은 건 없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떨구었고 민석은 얼굴을 붉혔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도자가 들어왔고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도자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자는 탁자 옆에 서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법무사 윤도자입니다. 오늘 강선옥 씨의 요청으로 여기 왔습니다. 도자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친척들은 놀란 표정으로 도자를 바라봤어요. 이 서류들은 강선옥 씨가 과거 빌려줬던 돈과 땅에 대한 차용증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들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강선옥 씨의 자산은 이미 본인 명의로 재정리됐습니다. 도자는 서류를 하나씩 보여줬어요. 친척들은 서류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은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고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민석 씨나 다른 누구도 강선옥 씨의 재산에 손댈 수 없습니다. 만약 시도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도자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거실은 잠시 조용했어요. 그리고 한 친척이 민석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민석아,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큰이모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얼굴을 가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혜진도 뒤따라 일어났죠. 그들은 현관으로 향했고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친척들은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앞으로 제 밥상에 그들의 자리는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은 사라질 거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사상 앞으로 돌아가 다시 절을 올렸어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정말 끝났어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은 하나둘 집을 떠났어요.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어요. 몇몇 친척들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선옥 씨 잘하셨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면 안 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말이 제 마음을 위로해줬어요. 집엔 저와 도자만 남았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도자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언니 수고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고마워, 도자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도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도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언니는 자유로워요. 더 이상 저들한테 시달릴 일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골목엔 아무도 없었고 고요했죠. 오전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큰이모. 혜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울먹이고 있었죠. 큰이모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혜진은 계속 울며 말했어요. 민석이가 정말 힘들어서 그랬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내 집을 빼앗으려 한 거야?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혜진아, 이제 그만해. 나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너희는 내 인생에서 사라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제 손은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민석과 혜진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했다는 소문이었죠. 그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을 잃었고 사업도 파산했어요. 친척들 사이에서도 그들은 완전히 외면당했어요.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았죠. 어느 날 저는 시장을 걷다가 민석을 마주쳤어요. 그는 초라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그는 저를 보고 멈춰 섰어요. 큰이모. 그는 작게 불렀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자업자득이야. 저는 시장을 계속 걸었어요. 제 마음은 편안했고 더 이상 죄책감도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빵집에 들렀을 때 지훈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아줌마, 오늘도 빵 사러 왔어요. 저는 웃으며 지훈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지훈아. 뭐 사줄까? 크림빵이요. 지훈이는 신나서 말했어요. 저는 크림빵을 봉지에 담아주며 말했어요. 지훈아, 고마워. 내가 그때 말해줘서 아줌마가 큰 도움을 받았어. 지훈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제가 뭐 했는데요? 아니야, 그냥. 고맙다는 말이야. 저는 웃으며 지훈이를 배웅했어요. 지훈이는 빵을 들고 신나게 뛰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작게 웃었어요. 이제 제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을 지킨 사람이에요. 봄이 왔어요. 아침 8시 참새 지저귀는 소리에 저는 눈을 떴어요. 창문을 열자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낡은 다세대 집에 살지 않았어요. 지난달 저는 그 집을 정리하고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양옥집으로 이사했어요. 양옥집은 작지만 아늑했고 햇살이 잘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어요. 거실엔 얇은 흰 커튼이 걸려 있었고 창가엔 국화 화분이 놓여 있었어요. 벽지엔 더 이상 눅눅한 얼룩이 없었고 천장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끓였어요. 국화차를 우려내자 은은한 향이 방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상추와 깻잎이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심은 채소들이었죠. 오전 10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도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언니, 안녕하세요. 빵 구워왔어요. 도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였어요. 고마워, 도자야. 같이 차 마시자. 우리는 거실 탁자에 앉아 국화차를 마셨어요. 도자는 제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언니, 여기 정말 좋네요. 햇살도 잘 들고 공기도 맑고. 응, 나도 마음에 들어. 이제야 내 집 같은 느낌이 들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도자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언니,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행복하게 사세요. 그럴게. 고마워, 도자야. 저는 도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웃음소리가 거실에 가득했어요. 오후 2시쯤 도자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돌봤어요. 상추를 따서 물에 씻고 깻잎도 몇 장 땄어요. 저는 이 작은 일상이 좋았어요. 평온하고 따뜻하고 제 것이었으니까요. 저녁 5시쯤 다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제 손주 서연이가 서 있었어요. 10살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아, 어서 와. 언제 왔어? 방금요. 엄마가 할머니 댁에 놀러 가라고 해서 왔어요. 서연이는 신이 나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서연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향했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새 집이에요? 응. 할머니가 이사했어. 여기 어때? 너무 좋아요. 햇살도 잘 들고 꽃도 있고. 서연이는 신나서 국화 화분을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웃으며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뭐 해줄까? 할머니, 우리 같이 빵 구워요. 서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구워보자. 우리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는 밀가루와 설탕, 계란을 꺼냈고 서연이는 신나서 앞치마를 둘렀어요. 우리는 함께 반죽을 치대고 틀에 부어 오븐에 넣었어요. 할머니, 빵 구우니까 재밌어요.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할머니도 재밌어. 오븐에서 빵이 익는 동안 우리는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연이는 학교 이야기를 들려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어요. 얼마 후 오븐에서 따뜻한 빵 냄새가 났어요. 저는 오븐을 열고 빵을 꺼냈어요. 와, 할머니. 빵이 완전 예뻐요. 서연이는 신나서 소리쳤어요. 저는 빵을 접시에 담아 탁자 위에 놓았어요. 우리는 함께 빵을 먹으며 국화차를 마셨어요. 할머니, 이 빵 정말 맛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같이 만든 거니까 더 맛있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연이는 빵을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 집 너무 좋아요.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할머니가 기다릴게. 저는 서연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서연이의 작은 손이 제 주름진 손을 감쌌고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웃었죠. 저녁이 되자 서연이의 엄마가 데리러 왔어요. 서연이는 아쉬워하며 저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서연아. 조심히 가. 저는 서연이를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연이는 차에 타면서도 계속 손을 흔들었고 저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주황빛과 분홍빛이 섞인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국화차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낡은 집에서 혼자 울었지만 이젠 햇살 드는 새 집에서 손주와 웃어요. 예전엔 가족에게 배신당해 절망했지만 이젠 제 삶을 지킨 자유를 누려요. 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바라봤어요. 남편 사진이었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액자를 들고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봤어요? 제가 해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아요. 이젠 제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서연이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할 거예요. 저는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창가로 향했어요. 국화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꽃잎을 바라봤어요. 국화는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고 그 모습이 제게 평온함을 줬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은 깨끗했고 더 이상 덜컹거리는 전등도 없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서연이와 함께 빵을 굽고 웃고 이야기 나눴던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마당으로 나가 텃밭을 살폈어요. 상추가 더 자랐고 깻잎도 싱싱했어요. 좋아, 오늘은 이걸로 샐러드를 만들어야겠어. 저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커피를 끓이고 빵을 구웠어요. 따뜻한 빵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행복했어요. 오전 9시쯤 도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오늘 시간 있어요? 같이 산책 갈래요? 좋아, 도자야. 어디서 만날까? 마을 입구 정자 앞에서 10시에 만나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편한 바지와 면 블라우스를 입고 모자를 썼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편안해 보였어요. 10시에 정자 앞에서 도자를 만났어요. 도자는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언니,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걷기 딱 좋아. 우리는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길가엔 들꽃이 피어 있었고 나비가 날아다녔어요. 저는 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어요. 언니, 요즘 어때요? 새 집은 적응했어요? 응. 정말 좋아. 햇살도 잘 들고 조용하고. 서연이도 자주 놀러와서 외롭지 않아. 다행이에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도자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는 그 손길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오후 1시쯤 우리는 마을 끝 카페에 들렀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아늑했고 창밖으로 들판이 보였어요. 우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언니, 민석이랑 혜진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도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게 맞아요. 도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자야,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예전엔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이젠 나를 위해 살아.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야. 언니, 당연히 행복해야죠. 언니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도자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텃밭에서 딴 상추로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창밖으론 별이 빛나고 있었고 저는 책장을 넘기며 미소 지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밤 10시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저는 제 삶을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요. 며칠 뒤 저는 빵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사장님을 뵙고 싶었거든요. 빵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빵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선옥 씨, 오랜만이에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선옥 씨도 잘 지내신 것 같네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감사해요.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빵 몇 개를 샀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크림빵과 제가 좋아하는 식빵이었죠. 빵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햇살은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을 경로당을 지나쳤어요. 경로당 앞엔 어르신들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선옥 씨, 이리 와서 차 한잔해요. 저는 경로당으로 들어갔어요. 어르신들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차를 마셨어요. 선옥 씨, 요즘 새 집에서 잘 지내시죠?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조카 사위 일은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선옥 씨가 잘 대처하셨어요. 한 어르신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순 없었으니까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응원했어요. 저는 그들의 따뜻한 말에 힘을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국화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제 인생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켰고 제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저는 국화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창밖으론 별이 떠오르고 있었고 저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제 삶이요. 봄이 깊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이가 또 놀러 왔어요. 이번엔 서연이의 엄마도 함께였죠. 우리는 마당에서 함께 텃밭을 가꿨어요. 할머니, 이 상추 제가 심어도 돼요? 서연이는 신이 나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서연아. 여기 심어봐.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상추를 심었고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서연이의 엄마는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요즘 정말 행복해.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연이의 엄마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 저도 기뻐요.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을 먹었어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밤이 되어 그들이 돌아갈 때 서연이는 저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가 기다릴게.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달은 환했어요. 저는 국화 화분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어요. 저는 드디어 웃을 수 있었어요. 제 삶은 달라졌어요.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국화 향기가 방 안에 퍼졌고 저는 그 향기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제 눈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햇살 같은 평온이 고였어요. 저는 이제 자유로웠어요. 진정으로 자유로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